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9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습이 좀 이뻐졌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은 패턴이 하나 나오죠. 자, 위에서 하나 거집니다. 자, 밑에도 하나 거지죠. 화살표가 시메트릭 삼각 수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 5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완전히 밀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메트릭 삼각 수렴도 그렇고, 자, 이평선이 모인 것도 그렇고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히 5대 5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잘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민수가 먼저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이오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가 어쨌든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 자, 이게 그리고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빠지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 확인해 봐야 되고요. 낙폭이 커지는 경우에 매집 전략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슈보다는 뭐죠?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슈는 대부분 다 노출이 됐잖아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했습니다. FDA 승인, 리보세라닉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지금 구간에서 시메트릭 삼각 수렴과 이평선이 수렴했다. 10월 달쯤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자, 급등이나 급락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그죠? 4만 원대, 5만 원대 찍고 10만 원대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받아가는 세력과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내리 누르는 세력은 누굴까요? 당연히 공매도 세력입니다. 받아가는 세력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누굴까? 자,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HLB를 받아가고 있는 세력들은 지금 자, 외국인입니다. 근데 팔고 있죠. 지분은 근데 20%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여러분 제가 PBR 때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들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접 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을 한다고 여러분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한다고 계속 파는 것도 아닙니다. 물량을 털어내면서 사기도 하고 물량을 사면서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세력이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 사는 입장에서는 바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1구간입니다. 지금 1단계예요.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자, HLB가 중요한 점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이 중요한데 최근에 장이 빠졌던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때문에 빠졌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FOMC에서 9월 달에 자, 금리가 결정됩니다. 0.25냐 0.5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금리가 왜 중요하냐?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이나 이상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채권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R&D 비용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주가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HLB는 중요한 게 뭐다? 자, 9월달 17, 18 우리나라 추석 끝나고 FOMC 결과입니다. 얼마나 내리느냐. 두 번째 10월 달에 있을 3, 4분기 실적, 특히 빅테크 기업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갔던 거죠. 실적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기상조긴 한데 9월에 0.5 이상 피컷으로 가고요. 자, 빅테크 기업도 실적이 별로다.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미리 반영이 되는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이미 회복이 다 했죠. 자, 이렇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업종지수 이런 거 보시면은 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후속 매수세가 약합니다. 이게 강하지가 않아요. 거래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의 반등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냥 사산우각이에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절대로 시장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버티긴 하는데 장에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한번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버텼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대응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HLB가 거래소 이전하는 거 FT 승인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승인이 된 다음에는요.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편입시키게 되면 코스피로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머니.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그만큼 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T 승인이 났습니다. 자, HLB 당연히 승인할 가능성이 있겠죠. 10월 달에 재심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난번에 승인 안 났을 때 왜 안 났었죠? 두 가지였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피험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여기 못 간다고 그래서 승인 안 났고, 두 번째, 항서제약, 퍼실러티 문제 삼았습니다. 캄레리 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자, 피험자들이 전쟁 지역이나 못 간다면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캄넬리 주막은 전혀 효능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바이오 보안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HLB가 올라왔습니다. 왜 올랐죠? 자, 바이오 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자,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이게 FDA 승인에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캄넬리 주막 효능에 문제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캄넬리 주막은 효능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유럽 기업이었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한양행처럼 FDA 승인이 나긴 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죠. FDA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 코로나 때 썼던 건데 어떤 약에 대해서 승인이 필요할 때 반드시 재심사 기간을 줄이게 됩니다. 12월 안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거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리버세라닉 ESM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간암약이었는데 자,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7개 암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병역요법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것만 봐도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0억 시비가 발행됐죠.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미국에서 충분히 조달이 할 수 있지만 조기 직판매 때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시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시비 발행이 있고 유상증자가 있고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0억이 발행될 뿐만 아니라 330억이 또 발행됐습니다. 운영자금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발행됐습니다. 시비는 여러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많이 씁니다. 처음에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죠.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시비 발행, 3자 배정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가 있습니다. 시비도 여러분 세력들이 자주 쓰는 채널입니다. 930억입니다. 여러분 토탈.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공매도 세력 아까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 들어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한증권 창구로 이미 증거가 나오면서 자,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꼬리를 잡힌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어쨌든 공매도에서 성공한 거죠. 승인이 안 났으니까. 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숏 커버 중입니다. 이러다가 10월달, 9월달쯤에 재승인 얘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작년에 주봉으로 봤을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온 게 아니었죠. 2023년 자 3,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자 2, 4분기겠죠? 3, 4분기가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 때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숏 커버가 시작돼요. 이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 거죠. 물량 채우려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랐는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도. 자, 고무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요인입니다. 자, HLB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주랑 다르죠.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 얘네들은 자동차나 반도체,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옵니다. 실무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두 번째, 임상을 하는 게 힘들다 그랬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치료 재관을 하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합니다.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R&D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CB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주가 됩니다. 아이디어를 넘어서 메이저에서 성공해봐야 로얄티를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얼마 안 되죠.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R&D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죠.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미 이런 과정이 끝났습니다. 승인만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수급상의 문제. CB 세력이 들어왔죠. 600억 한 번, 330억 한 번. 발행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고 네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이러다가 스키즈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차트는 제가 처음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는 받아가고 있는 물량이 1단계에서 사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 위로 안 땡기죠. 왜? 얘네들이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만 원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뚫리면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와 있고요. 이미 여기서. 그리고 이평선이 다 밀착을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이거는 조만간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주봉입니다. 여기서 매집한 다음에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치 펀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얼봉입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2017년, 19년부터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이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빼면 근 6년 정도 가까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그러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6년이나 매집을 했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여러분? 7배, 8배? 자, 수익률은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보시면은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매집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 주포 세력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개미 털기입니다. 어떻게 털까요? 피어, 공포, 아니면 포모입니다, 여러분. 포모란 말 들어보셨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거죠. 신고가 날 것 같으니까. 내려갈 때는 피어입니다. 이렇게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HLB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죠. FDA 승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바이오 급등주가 매매가 더 어렵습니다. 일반 종목보다.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먼저 이 친구들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까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HLB 9월 17, 18일 날 FOMC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이오 종목한테 0.25냐 0.5 비컷이냐 10월 달에 나올 실적들 3, 4분기 특히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특히 10월에 재승인 얘기가 있습니다. 심사를 다시 재심사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3번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승인된 다음에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3번에 자, 이전 및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이전 및 승인 대응 전략,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대응하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자, 이거 무료방이에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 자,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가는 텔레그램 실시간 방입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수 자, 거래대금 보시면은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장을 빼고 있는 주범 과연 누굴까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대량 매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전체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자,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AI가. 자,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소형주.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늦지 않게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10몇 프로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미리미리 알고로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이제 5시 40분입니다. 영상을 일찍 업로드할 겁니다. 자, 여러분, 대응이 힘든 종목, 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 있었죠. 리포트, 그다음에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고요. 세 번째, 알고라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2번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요. 3번 이전 및 승인 대응 전략 같이 한다 승인 된 다음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급등 예상 종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이 따로 있죠.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고리즘 매매 대세입니다. 지금 이거 시장 비중이 70%까지 왔어요. 자, 급락에 나서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하시고요. 급등 예상 종목 10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슈가 아니라 그랬죠. 승인은 납니다. 여러분, 패스트 트랙으로 써서 올해 안에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9월 FOMC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옵니다. 0.5 비컷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 빅테크 기업 실적 별로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던 주가 빠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시기상조긴 하지만 0.5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은, 자, 바이오 종목들 급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살짝 불안합니다. 지금 반등 나와야 될 국면에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와도 여전히 보시면 거래량이 줄였습니다. 거래대금이, 그죠? 이거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개별 종목이 아무리 강해도 시장이 다시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제가 짜놨다 그랬잖아요. 자,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 쉽지 않지만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차트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차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시메트릭 삼각수렴이 나온 데다가 이평선이 완전히 붙었다는 거, 이거는 90% 이상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종목 리포트가 필요한 거고 텔레그램 방이 필요한 겁니다.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다? 바로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이게 일반 기업의 실적이고 펀더멘탈 내용이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갑니다. AI든 엔비디아든.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이게 바이오 종목 HLB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6개월 동안 얘가 너무 앞서 나갔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승인 안 되고 돌아오는 줄 왔습니다. 거의 돌아와서 어떻게 됐죠?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면 FOMC, 자 빅테크 실적, 그다음에 재심사 과정 얘가 앞서 나갑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종목 자료 필요하겠죠, 여러분. 대응 전략이 변동성 커지니까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